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밤 이렇게 또 안 좋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혼자서 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주토피아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 이 메인에 좀 아름다운 여성분이신 우리 수정 앵커님이 항상 이 오프닝을 담당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진행과 전문가 역할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 요목조목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저점 라인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저점 이탈까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동반 매도세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는 듯한 흐름인데 외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월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사줬죠. 8월 달 동안에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였던 외인이 갑자기 이제 8월 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동시만기일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을 장중에 좀 돌파를 하면서 1,362원에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달러 강세도 외국인이 조금 이탈이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우선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은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내 시장 자체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포지션은 주고 있는데 모멘텀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특별한 이슈나 재료 이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한 모멘텀 부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시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달러 강세에 있어서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는 이제 파생의 동시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도 있죠.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지표가 또 이전 수치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악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반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런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무역 적자까지 같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조금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말하길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월별로 봤을 때 한 5에서 6% 정도의 이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어요. 제가 주토피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기까지에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동안에는 파월 의장도 그렇고 국내 한은도 그렇고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 이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 탓에 또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미국이 양적 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긴축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쇼크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도 파월 쇼크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시장이 계속 저점에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 차트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이러한 파월 쇼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일 또 미국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장 후반부터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26%대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0.31%대입니다. 약보합권이죠. 그죠? 그 굉장히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이고 전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이 정도 수치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라는 것은요. 다음 주 시장에 또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거시적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하면은 사실은 더 빠지는 게 맞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크게 실망을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을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길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해죠. 2021년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6월, 그러니까 약 한 1년 하고도 2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 치면은 14개월이죠. 14개월 동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기간으로 치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추세 변곡을 시도할 틈도 없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시장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올라간 만큼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죠. 올라간 가격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요. 올라간 기간만큼 빠지는 기간,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된 게 지난 2020년 3월이란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난 2020년 3월 동안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요. 한 15개월 정도가 되죠. 여러분. 그죠? 15개월 동안 기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그 상승이 멈춘 뒤에 지금 대략적으로 14개월 동안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은 올라간 기간만큼 그 기간 동안 또 빠진 거예요. 물론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왜 그러냐면요. 2020년, 2019년의 시점은 그때 그 업종 지수의 포인트는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현재 2022년이라는 지수에 걸맞는 지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기간으로 보나 지수 위치로 보나 지금 현재 15개월 동안 상승 기간 대비 14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다 보였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인데 2019년, 2020년 대비 올라와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지수였던 코스피 2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650포인트대, 700포인트대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이죠. 국내 시장이. 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 갭 차이가 한 요 정도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가 조정보다는 이러한 악재는 다 반영이 시장에 됐으니 앞으로는 조금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더 빠지는 흐름보다는 코스피 2300포인트 그리고 2700포인트대에서 그리고 많게는 2800포인트대에서 박스피를 형성한 다음에 어떠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시청자분들. 단순합니다. 자, 23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 포지션을 잡고요. 2700포인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이러한 코스피 등락률, 코스피 눌림목 그리고 상승폭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을 세워가면은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 할 시기와 그리고 다시 투자해야 될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23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2700포인트가 넘어가거나 혹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시기에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맞춰가면서 전략을 잡아보면요. 굉장히 너프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손해 없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리스크는 다 동반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미지수인 그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청두가 중국의 청두라는 지역이 지금 봉쇄 조치가 됐죠. 그래서 다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청두가 봉쇄가 됐는데 이 봉쇄에 이어서 선전도라는 또 그 지역이 있대요. 중국에. 여기까지도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불확실성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그 이후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체크 포인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빚이 대략적으로 한 700조 원 정도가 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급 빚이죠. 자, 지금 우리 시장에도요. 이러한 빚으로 하여금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신용 물량이 지금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다소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신용 물량들이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면요. 신용을 쓰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요번 주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까지 좀 볼 거니까요. 요번 주 시장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지금 이 노란톡 메신저 안에 들어와 주시면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나 뉴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종목들까지 무수히도 많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메신저를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장전부터 장후까지 아주 다양한 시황과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무료 공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시려면요. 이 주토피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토피아 전용 노란톡 메신저에 꼭 들어와 주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